네, 오늘은 제가 투자에 있어서 가장 신경 쓰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것이 뭐냐 하면 결론부터 얘기 드리자면 리스크 관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이유를 조금 따져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데 리스크 관리는 실제적으로 수익률 측면에서 유리한 부분이 있어요. 그거를 조금 산술평균과 기하평균 개념을 가지고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보려고 좀 해볼게요. 일단 기본적인 단순 확률 게임을 가정을 하면 발생 확률이 상승과 하락이 각각 50%인 게임에서 A인 투자자는 상승 시 50%를 벌어가고 하락 시 35%를 잃는 실력의 투자자예요. 이 사람의 평균 수익률은 8%고요. 그 다음에 B라는 사람은 이제 땄을 때는 20%의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고 이제 하락을 했을 때는 10%를 보통 잃는 투자자예요. 이 투자자는 5%의 산소평균 수익률을 가지고 있고요. 이 두 사람이 재투자한다는 가정하에 게임을 20번을 반복한다고 해볼게요. 계속 20번을 반복을 하면 결국 A인 사람은 누적 수익률이 마이너스 22%가 나와요. B는 116%가 나오죠. 그 두 수익률의 격차는 138%나 되고요. 왜 이런 결과가 나오냐 하면 A인 사람은 결국 기하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 1%고 B인 사람은 기하평균 수익률이 4%라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0.65%, 65, 그러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35%씩 손실을 보는 구간에서 복리 수익률을 많이 까먹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단순 확률 평균 게임은 실제 세상은 안 그러니까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조금 테스트를 또 해보면 이제 US 500 지수 가지고 테스트를 해봤는데 US 500 지수는 S&P 500에 대한 선물 지수예요. 이 지수를 가지고 2006년 1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총 5,000개의 일간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봤고요. 이렇게 해봤을 때 산술평균 일평균 수익률은 0.037%였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일평균 수익률로 변동성을 25%씩 감소시킨 4개의 그룹을 함께 비교를 해봤어요. 그렇게 해보니 누적 수익률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실제도 어마어마한 수익률이긴 한데 이 기간 동안에 18년 정도의 기간 동안에 351%의 수익률을 보였는데 변동성을 25%를 낮췄으면 428%, 변동성을 50% 낮췄으면 491%, 그리고 만약에 뭐 그럴 기는 없겠지만 변동성을 0%까지 낮춘다면 546%의 수익률을 거둘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변동성이 낮아지면 점차 누적 수익률이 증가하는 컨셉이라는 거죠. 여기서 또 한 가지 더 볼 거는 변동성을 0%까지 낮추려고 안 그렇게 하더라도 변동성을 75%, 50%까지만 낮춰도 이 구간의 구간별 격차가 되게 큰 편이에요. 이것은 변동성에 과하게 몰입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의 변동성만 관리해도 수익률 상승폭이 유의미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 측면은 심리적 요인 부분인데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손실회피 성향을 가져요. 그러니까 아무리 훈련된 개인이라 하더라도 손실 상황에서는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능력이 조금 떨어져요. 변동성, 위험관리로 손실폭을 제한시키는 투자는 결국 투자 전반에 있어서 이성적인 판단 능력을 높여줄 가능성이 있어요. 실제 경험적으로도 제 투자의 실수는 대부분 과도한 위험을 감수하고 있을 때 나오는 편이었습니다. 결국 내 실력대로 수익률이 나오게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조건이 리스크 관리라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제 투자 전략은 저는 때로는 현금 비중 관리로, 때로는 롱숏 전략으로, 그리고 간혹 안전 마진이 크다고 보일 때는 안전 마진으로 위험 관리가 되어 있으니 현금 없이 롱 올리 전략을 취하기도 합니다. 어떤 방식이든 저는 두 가지 원칙을 지키는데요. 어떻게든 위험 관리를 하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너무 과도하게 위험 관리에 매몰되어서 수익률을 해치는 선택은 하지 않도록 주의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제가 이제 회계사다 보니까 뭐 관련된 얘기를 잠깐 드리면, 거래처들이랑 얘기하거나 아니면 주변에서 투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회계사들이 재무제표 전문가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재무제표만 이렇게 분석을 해가지고 주요 투자 의사결정을 하는데 전문성이 있다고 보기도 해요. 그런데 회계사들은 재무제표 분석의 전문성이 있다기보다는 제대로 작성이 되었는지에 대한 전문가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회사가 얼마나 탁월한지를 보는 데는 전문성이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이쪽은 오히려 애널리스트들 쪽이 전문성이 훨씬 많겠죠. 근데 오히려 회계사들이 전문성이 있는 쪽은 이제 위험평가와 대응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은 이제 현대 회계감사의 기본적인 접근 방법이 위험평가 베이스의 접근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회사들이 이제 복잡성이 높아지고 그리고 여러 프로세스를 통해서 재무제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제는 전수 회계 감사라는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연차가 높아질수록 회계사들이 하는 것은 재무보고 측면에서 위험한 곳들을 식별을 하고 그 위험들을 평가를 해서 각각 위험에 대응하는 감사 방법을 설계하는 게 대부분의 고연차들의 업무입니다. 따라서 위험을 평가해서 대응하며 변동성을 관리하는 전략이 저와 같은 회계사들의 전문성에 그나마 맞는 투자 방법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도 제 전문성을 그나마 살릴 수 있는 투자 방법을 선택했다고 보시면 돼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본인이 하시는 업무나 본인이 이제 공부하는 방향성에서 전문성이 있는 것들을 살려가지고 투자를 하는 게 기본적으로 투자를 성공하는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